한 남성이 다른 작가의 작품 내용을 그대로 베껴 여러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해 각종 공모전에 출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문학계를 발칵 뒤집은 남성의 무단 도용 의혹을 파헤쳐봅니다. 자, 첫 번째 다룰 인물, 기성 작가의 작품을 무단 도용해서 여러 문학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한 남성입니다.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하, 영혼 도둑질. 자, 보통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에 대해서 표절 논란 같은 거 나오잖아요. 표절이라 하면 그냥 뭐 일부 뭐 이렇게 가져다 썼다 이런 건데, 이거는 도용, 그러니까 거의 뭐 복붙이더라고요. 그 피해 작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이 어떤 내용이냐면 피해 작가의 주장에 의하면 2018년 이제 백마문화상에서 단편 소설 뿌리로 이제 상을 받은 이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본인의 SNS에 한 남성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 정도가 아니라 본문 전체를 무단 도용했다,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뿌리가 전체 도용돼서 심지어 한 5개 정도의 문학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를 했는데요. 이 여러 문학 공모전에서 신인상, 최우수상 등을 이 도용한 남성이 받았다라는 의혹입니다. 이 남성은 이제 최근에 개간지 소설미학 2021년 신년호에서 신인상을 이제 받기도 했는데, 그 신인상 수상 소감을 통해서는 뭐 매일 밤 틈틈이 써내려간 소설이다, 이 문학적 갈증을 해소하는 데 큰 자긍심을 든다, 이런 소감까지도 전했습니다. 자, 유튜브 아이디 바우처님이 지금 아니 지금 그게 가능해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는데, 정말 저도 좀 황당한데 말이죠. 자, 이 기자, 그 도용의 어떤 내용, 뭐 형태가 어땠다는 겁니까, 정확히? 일단 피해 작가의 주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실관계는 뭐 구체적으로 나중에 다시 밝혀지겠지만 일단 주장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글 일부분을 가져다 쓴 표절이 아니라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쓴 도용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이나 문달이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갖다 썼다는 주장인데요. 이 표절, 그러니까 도용, 이런 의혹이 제기된 이 작가가 자신만의 이 내용을 한 거는 병원이라는 표현을 포천병원 이런 식으로 바꾼 것뿐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실 이제 표절이라는 거는 몇 문장만 도용을 해도 표절 의혹이 불거지는데, 네. 이 문장도 이 스토리도 아닌 전체 소설을 갖다 썼다, 그래서 영혼을 뺏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제 한창 이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예. 설국열차라는 작품이 있는데 예. 이게 원래는 프랑스 맞아요, 원작인 만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내용이 똑같은 거는 열차가 끊임없이 달린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판권을 사서 그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것뿐인데도 판권을 샀는데, 이런 거는 전체를 도용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열차가 달리는 것만 똑같지 뭐 그 안에서 막 싸우고 이런 건 네네네. 아니었군요. 그런 거 컨셉만 자체로도 판권을 사서 이용을 했던 거거든요. 야, 참. 진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황당하시다고 이렇게 반응을 올려주시고 있는데, 가장 황당한 건 그 피해 작가분이시겠죠. 그 심정이 어떨지 저희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저는 이렇게 소설을 통째로 도용하는 일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피해자가 제가 됐다는 게 굉장히 슬펐고요. 무엇보다 글을 쓰기 위해서 노력한 제 시간과 노력 그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후에 그 문학상 외에도 다른 많은 분야에서 다른 분들의 창작물을 많이 표절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이제 문학상을 그저 돈벌이로 사용했다는 것에 더욱 슬펐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영혼의 도둑질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소설이나 어떤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어떤 살면서의 생각과 느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글을 통째로 도용을 했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도용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들으신 통화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통화한 내용이었다는 거 다시 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저는 말이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피해 작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 어지간한 뭐랄까요. 정말 이거 들키면 정말 패가 망신할 수도 있는 건데, 보통 정신으로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없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사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런 문학 작품을 그동안에 써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정말 되지 않을 정도로 특이한 이런 그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만약에 문제가 돼서 이렇게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무명 학생보다는 자신의 말이 오히려 더 그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오만함이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좀 의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 남성이 그래서 거의 이렇게 그 피해 작가 주장대로라면 가져다 그냥 써가지고 5개, 하나도 아니고 5개의 문학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런 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진짜 세상에 문제가 없을 건 없잖아요. 일단은 뭐 저희가 정확하게 이 본문을 다 읽어본 게 아니니까 예, 뭐 예. 지금 저작권 위반이다 아니다 단언해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뉘앙스로 보면 거의 명백하게 저작권법 위반인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예. 그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표절. 예. 표절이면 당연히 이 피해 작가에게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될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건 당선이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그 향후에 이 당선된 게 취소되는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그렇죠. 같고요. 그리고 또 당선이 취소될 때 또 하나 남는 게 있습니다. 상금이요. 아, 상금. 네, 보통 그게 상금 있잖아요. 중요하죠. 이제 그걸 또 돌려달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사 손해배상의 문제에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이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다가 그리고 형사 처벌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내서 소위 말하는 그 문학 그 평가하는 곳에 그곳을 속여서 상금을 받았다면 그게 또 사기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뭐 일부 좀 취소한 것도 있다면서요? 네, 지금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북일보 문학대전 운영위원회 측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회 4개 김장생 문학상 신익상, 2020 포천 38 문학상 대학부 최우상 당선작이 제7회 경북일보 문학대전 당선장과 동일한 원고로 확인이 됐다. 동일한 원고로 확인이 됐다라면 당연히 취소를 해야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저작권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거. 복붙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완전히 그대로 카피를 했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더불어 상금 환수를 요청할 예정이며 반환하지 않으면 소액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진짜 이건 어떻게 이런 만용을 부릴 수가 있을지 전 진짜 아직도 지금 이걸 소개해 드리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 지금 많은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 그냥 갖다 쓰는 사람도 문제지만 심사위원들 아니 그 사람들은 세상에 도대체 이걸 보고 아 이거 좀 이상한데라는 걸 왜 못 느꼈을까 이런 지적도 하신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먼저 이게 어떻게 이제 전문이 도용될 수 있었나라는 생각을 추론해 보자면 이 뿔이라는 작품이 한 대학 학보사가 주관하는 이제 백마 문화상이라는 수상에서 수상을 한 거여서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이 소설의 전문이 다 인터넷 사이트에 실려 있습니다. 즉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었다는 건데 이렇다고 해도 이 피해 작가는 논문 표절을 검토하는 것처럼 소설도 당연히 표절이나 도용 검사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이런 여러 공모전에서 그런 최소한의 검증 절차가 없다는 게 너무 놀랍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 문학 평론가의 이제 말에 따르면 이런 문학상 주최 측에서 당선작을 선정할 때 심사위원이 알고 있는 작품을 베낀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표절이나 도용을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걸러내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표절을 검토할 수 있는 빅데이터나 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시급하고 매우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또 논문이랑은 좀 또 다른가 보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추가적인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과거부터 이런저런 막 공모전에서 이와 좀 유사한 좀 행동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또 나온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신의 수상 내역을 SNS에 올려서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이긴 한데 이제 누리꾼들이 이런 목록을 보고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도용한 거 아니냐, 표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일부 증거를 찾았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앞서서 이제 대한민국 독도문예대전, 강원도 관광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변리사회 논문 공모전 등에서도 수상했다는 글과 함께 수상작 내용을 올렸는데요. 이 글 역시 이제 인터넷에 학생들이 이제 과제를 올리는 사이트가 있는데 유료로도 이제 배포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도 올라와 있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여러 사진 공모전에서 입상을 했다고 본인이 주장을 했는데 이 역시 기사 사진을 도용하거나 인터넷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변호사님, 네. 이 표절 관련해서 지금 공모전 이 주최 측하고 뭐
법적 다툼을 벌인 적도 또 있었다 그러네요. 버리고 있습니다. 아, 버리고 있어요. 네. 2020 이병주 하동 국제문화제 6회 디카시 공모전이었는데 디카시 공모전이 뭐냐면요. 디지털 카메라로 어떤 장소를 찍은 것에 5줄 이내의 시적 그 문장을 이렇게 결합을 해서 제출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을 받았는데 문제는 사진은 사진이고 그 밑에 5행의 시적 표현을 써야 되는데 예. 그게 유행가 가사를 표절한 걸로 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일단 주최 측에서는 이 당선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아니 디카로 사진 찍은 거 하고 5행의 시적 표현이라고 그랬지 창작물을 쓰라고 한 적이 없지 않느냐. 내가 유행가 가사를 붙이든 뭐를 붙이든 거기에 창작품이라는 그 요건이 없으면 이거는 저쪽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당선 취소하면 안 되지. 그래서 오히려 이 남성이 이 주최 측에 지금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오히려 이 주최 측이 지금 재판받아야 돼서 너무 힘들다. 이런 입장까지 밝히고 있는 아니, 상황입니다. 주최 측은 당연히 그걸 하면서 공모를 하면서 당연히 그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걸 또 그렇게 또 창의적으로 해석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거기에 창작 무려의 함이라는 말이 없었나 봐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아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사건 인물이었고요.